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8월 1일 새벽 5시 45분입니다. 8월이네요. 7월이 참, 재밌는 한 달이었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도 수익을 또 많이 가져가시기도 했고, 뭐, 저는 지금 이제 30%를 조금 넘어가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단타 치고 왔다 갔다 했어요. 여러분들 뭐 제가 팔았다고 해서 또 따라 하시고 따라 하시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8월 달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을 좀 보고 좀 쉬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떤 종목은 또 피날레를 찍기도 할 것이고 어떤 종목은 또 좀 저도 다음 주 좀 많이 왔으니까 여러분들 물리신 분들은 좀 서운하시겠지만 그래도 많이 왔잖아요. 저점 대비 뭐 퀀텀 같은 경우는 2배 가까이 움직였고 뭐 이오스도 한 50%, 비트코인도 한 30% 그런 정도씩 다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갔다 하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못 잡으셨던 분들은 또 기회가 올 것이고 그리고 뭐 그냥 가버리면 또 아까우니까 우리가 작은 시드는 또 넣으셔도 괜찮다라는 말씀도 좀 드렸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여러 올 가을에는 좀 털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제 그냥 대략적인 예상으로는 9월 중하순 정도가 고점을 찍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 위로 또 더 조금 더 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상은 9월 중하순에는 좀 꺾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 웨이브를 그 풀매수해서 막 인생 역전이다 막 이렇게 하시기에는 조금 아직 이릅니다. 그리고 내년이 되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뭐 세계전쟁이 좀 걱정이 좀 되죠. 제가 예전에도 한 25년쯤에 전쟁이 날 시나리오가 자꾸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기도 한데 그때는 뭐 뭔 개소리야 이런 식으로 하셨지만 저도 뭐 그냥 막연하게 왜냐면 대략적으로 통계적으로 항상 이제 패권국가 새로운 도전국가가 만나게 되면 전쟁이 나는 경우가 덜어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도 제법 많았고 과거 뭐 1차 대전 또 영국과 이런 것들도 있었었고 2차 대전도 마찬가지. 그죠? 지금은 뭐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뭐 색전쟁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우리가 시나리오로 두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를 그렇게 돼버린 건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건 변론외로 하고 전반적인 그냥 스무스한 그런 글로벌적인 흐름들 안에서는 올해 내년 하반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건데 내년 하반기가 되면 전반적으로 이제 바닥을 좀 다지고 다시 이제 양적 완화의 국면 그리고 경기 부양의 국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때 뭐 오는 소리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여러분들 좀 다소 과감하게 한번 투자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부동산이 과거만큼 엄청난 떡상장 우리가 뭐 코인 우리 2019년장 20년장처럼 2019, 20년장이죠. 막처럼 엄청난 떡상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또 좀 부드럽고 괜찮은 그냥 무난한 그런 상승장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큰 그런 글로벌한 그런 거시경제를 그렇게 찾고 있습니다. 여름에 대한 반등은 뭐 정확하게 제가 7월 말 예전부터 7월 말쯤이라는 말씀 드리긴 했었는데 7월 말보다 7월 초부터 움직였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죠? 뭐 한쌤도 완전 막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정확하게 잡아내기는 뭐 힘듭니다. 그걸 아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린 7월 달이 거의 다 와가고 있고 증시도 지금 저점대에 와 있고 그래서 일부 정도는 뭐 매수하셔도 좋다. 그리고 신규 매수자분들께서는 지금은 이럴 때 사는 거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면서 저평가 국면이라는 말을 6월 달에 드리면서 적어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저기 미국 가서 좀 매도에 물리셔가지고 호적거리시는 분들도 없으시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저평가 국면이다. 지금 이럴 때는 좀 담아도 좋다. 가격적 메리트가 깡패다. 이런 말씀 좀 주석도 들어왔었으니까 적어도 손절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저점에서. 물론 물타기를 하려고 대기하셨던 그러니까 그분들의 질문이 물타기를 하려고 대기하셨던 그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듭니다만
그렇다더라도 저는 물타기는 좀 반대고요. 물타기가 아니라 그냥 그 시드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코인도 하지만 주식도 보고,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종목, 그리고 또 예전에 또 CL님께서 또 보조 주시면서 제가 관심 있게 보면서도 차트적인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은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기다렸던 가격대 다 도달을 했었고, 그리고 딱 왔을 때 산 게 아니라 거기서 반등 나오는 그런 경기 흐름을 보면서 매수를 딱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여러분들도 물린 시드 말고요. 물린 거는 이미 내가 패배를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새롭게 공부를 하셔서 새로운 원칙대로 접근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에서 A라는 종목에서 수익이 나고 B라는 종목에 손실이 났다면 여러분들이 글로벌 경기가 좀 꺾이거나 이제 좀 심상치 않다 싶을 때는 그냥 동시에 팔아서 손실을 많이 하거나 약수익으로 빠져나오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종목을 다 이기려고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리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저도 손절을 쳤었어요. 손절 쳤다가 최근에 또 이오스를 잡아서 수익을 또 먹고 남으면서 이제 다시 손실률을 복구를 시켰고 더 좀 나은 수익률을 만들어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드가 이제 제 예상대로 30%더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절반의 시드만 움직일 겁니다. 그럼 제가 절반을 다 잃어도 어때요? 뭐 큰 손해가 아닌 게 되잖아요. 그죠? 한쌤이 항상 계좌 관리법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빡세게 할 때는 정말 빡세게 해요. 밤새 작업을 해서 해도 뭐 사실 원시드가 좀 적다 보니 한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넘어갔으면은 그래도 좀 노동비가 나왔을 텐데, 그거보다 좀 적다 보니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해서 내년까지 해가지고 시드를 좀 만들어 놔야 되고, 내년에는 한 3,000만 원 정도까지는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한 1억을 또 만들어 보는 그런, 그리고 이제 25년까지 해가지고 저는 이제 이 아파트에 남아있는 부채를 싹 다 갚아버리고 3년 차에 싹 다 갚아버리고 이걸 이제 매도를 해서 저 서울 경기권으로 이전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역시나 또 열심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카페, 저기 카페, 이건 제가 예전에 쓰던 그거고요. 카페로 가야 되겠다. 탈퇴해야 되겠다. 저건 사또님, 요거 저희 공부방에 후기 올려주신 분들이고,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저는 한두 달 정도는 다녀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오래 계시지 마세요. 제 좋은 일이죠. 너무 오래 계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저야 뭐 계셔 주시면 좋고 저도 뭐 할 일 하겠지만, 이런데 너무 오래 계셔서 좋을 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어디 또 리딩방 같은 데 가지 마시고, 리딩 사실 제 유튜브 채널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 얼마에서 오른다 떨어진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맨날 서론이 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3분기가 인플레 정점, 이제 인플레는 정점 지났습니다. 기름값도 떨어지고 있고 계란값도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밀 수출 같은 것들도 지금 정도 완만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점은 전 지났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인플레이 정점이라는 게 이제 무슨 느낌이냐면, 물가 상승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확 꺾였다는 거예요. 아직 그렇지만 약간 요 정도는 남아있을 수 있겠죠. 3분기가 정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꺾여 내려가면 침체가 오게 될 것이고, 내년은 금리를 내려서 다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반들어져니까 또 출렁거리고, 이 느낌을 좀 아시려나? 물건을 흔드는 것처럼, 자동차 운전할 때도 좌회전 하다가 차가 쏠리면 오른쪽으로 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뭐 균형 잃어버리면 박살나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잡을 때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반기 0% 성장에도 올해 2.3 무난 물음표 됐고 넘어가겠고요. 이것도 넘어가겠고, 국내에서 반등이 끝내 넘어가겠고, 그 다음에 싹소리 KG전선 저쪽으로. 그렇죠. 지금 삼성도 그렇고, 지금 일단은 뭐 중국 태안 요번에 반도체 동맹이죠. 그게 지금 때문에 한국엔 딱히 좋을 게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의 손을 잡아야 될 거예요. 원전 기술 다 미국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가야 되는데, 대만과 일본, 한국을 합쳐서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지금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수출의 반 이상이 중국으로 향해 있거든요.
그런 상태고, 그리고 그 원자재 히토류가 중국에서 거의 100%가 나와요. 러시아와 중국이 100% 러시아가 지금 수출 제재 들어갔으니까 중국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걔들이 그걸 가지고 또 우리나라를 압박을 하겠지. 참 아깝죠. 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가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력밖에 없는데 그 인구가 이제 또 줄어들고 교육 여력이 줄어들니까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경제를 별로 좋게 볼 수가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잖아요. 아직은 괜찮습니다만 안타깝죠. 그래도 좀 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만큼 또 승부욕 강한 또 민족도 없으니까 됐고요. 그쵸. 전기료 이거 올릴 거라 얘기 말씀드렸어요. 많이 올릴 거예요. 이거 전기차 충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전기차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뭐 제가 이런 말 드리면 뭐 뭔 개소리 하겠는데, 전기차 충전을 많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비 한 2배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보셔야 돼요. 최소한. 되게 가슴 아픈 이야기죠. 전기차가 보급되는 것만큼 올라갈 거예요. 지금 전기차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한 40% 이상 보급이 이루어지면 지금 휘발유값 대비 약 50% 정도, 지금 현재 휘발유값 보니까 그래, 그 정도는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막 너무 경제적이다, 나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부것도 크고. 그래서 제가 뭐 3년 전이죠. 3년 전에 하이브리드를 고른 이유도 그런 맥락이었었고, 그래서 한 27년 정도가 되면, 25년 넘어가서 27년 정도의 전기차를 구매할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차도 만족하고 타고 있어서 한 5년 정도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차 자주 바꿔봤자 좋을 거 없지 않습니까? 연비도 지금도 한 20km 정도 나오거든요. 연비 자랑 항상 많이 하죠.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지금은 하이브리드가 매력이 별로 없어요. 너무 출고 기간도 길고 물가도 비싸서 출고 가격 자체가, 제가 샀을 때는 딱 그 이슈 딱 직전이었죠. 자, 나스닥과 동조화 심화가 되어 갖고 있고, T2 시스템 매일 확인에 그런 식으로 저는 낭패. 좋은 얘기 나오네요, 그죠? 하다가 친 게 아니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출력일 때마다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 네, 유효하다, 괜찮다, 저 생각하고 있고요. 나스닥과 지금 유사하죠, 그죠? 나스닥처럼 유사하고, 대세 장난은 지켜봐야 된다. 저는 대세 장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적으로 저가 혼합에서 요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더 빠지더라도 가격적인 예상에 대한 이야기들, 단기적인 예상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투자적인 마인드도 접근해야 되니까 딜레마가 참 있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가격에서 얘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네.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4천만원 그리고 1,8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 두 가격대를 둘 다 확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제 주장이니까 뭐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코인 뉴스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권리 테스트된 머지 내달 10일 전망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2.0 출시 초읽기, 이런 호재들이 있죠.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이슈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ETF, NFT, 이더리움 기업 NFT네요. NFT죠, 그래.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래도 뭐 허비트가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뭔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 플레이도 잘 하고 있고, 도덕적으로 좋다는 게 아니라 장사 잘 하고 있고, 그래도 뭔가 뭐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면서, 언론 30억원 사실 뭐 큰 돈은 아니잖아요, 이런 기업들한테는. 그래도 뭐 적은 돈도 아니니까 투자 잘 하고 있고, 그렇죠. 3만달러 넘볼까, 네, 속도절로 10% 상승, 이런 것들 뭐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그죠? 지금 와서 뭐 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트레이딩 뷰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은 뭐 큰 변동은 없는 상태네요. 그쵸?
환율은 1300원에서 꿀렁꿀렁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환도 좀 하고 있고 아직까지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쉽게 빠지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 1340원 볼까요? 참 애매하네. 아직까지도 볼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만 이 추세선은 굉장히 옛날에 그어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찌되었건 이제 환율은 안정돼서 한 1340원 볼까? 하여튼 2260원도 볼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좌를 털어야 될 시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 비슷한 맥락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이고, 환율이 빠지면서 주가가 반등할 거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죠? 7월 중순 정도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1340원 얼마 차이 나도 안 나잖아. 요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다? 그건 여러분들 욕심에 탐욕이 가득하던 거지. 그득한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이고, 자, 뭐, 한 번 정도? 어쨌든 가봤자, 이번에도 가봤자 다시 빠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빠지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계좌를 좀 많이 정리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환율이 1260원, 뭐, 원화가 강세, 뭐, 금리 올려봤자, 뭐, 한국의 경쟁력 강하나, 뭐, 이런 뉴스가 펑펑 뜰 거거든요. 그때는,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든 미국 주식이든 코인든 다 많이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 역시나 많이 올랐죠. 실버 조금 더 오르면 좀 물량을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21 정도, 온스타 21 정도가 되면 전 한 반 정도는 팔아버리겠습니다. 제가 평당 이쯤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겠고, 환율 됐고, 달러도 뭐, 그, 오일도 딱히 볼 건 없는 것 같고, 나스닥. 보는 이유는 이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코인만 보는 게 아니라, 증시, 경제 다 연결돼 있어요. 그죠? 아직까지, 네, 뭐, 완벽하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확 죽을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피로도는 좀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죠? 피로도는 뭐, 이런 식으로 흔들든, 뭐, 등기를 느낄 수 있겠지만, 다시 가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죽든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까지는 크게 완전히 무너질 흐름은 아니니까, 아직도 좀 다소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신규 매수를 막 풀매수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우리가 시드 분할을 좀 하셔가지고 역시 정찰 시드 그다음에 특공 시드 저 특공대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시드 20-30% 특공대라 많이 불러요. 가가지고 막 개척도 좀 하고 뭐 두드려 맞아도 보고 실패도 임무 실패해서도 보고 하지만 정찰을 와서 확인을 하고 아 이게 증시가 괜찮구나 뭐 왔구나 그럼 특공대 보내서 임무를 수행해서 이제 본대들이 총 투입을 하는 거잖아. 그런 시드 분할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 특공대들이 물려버리거나 완전 뭐 반신불구가 되면 본대는 들어가면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니까. 그쵸? 그렇게 시드 분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무너질 흐름은 아니지만 지금 조금이죠. 그래가지고 줄어든 상태고 지금 다들 뻥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죠? 7월달에 보니까 그 매도 포지션? 쇼 포지션, 그러니까 하락에 배팅한 사람 엄청 많던데 참 그 양반들 덕분에 저희가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양반들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양반들이 거의 다 20대일 거예요. 20대가 30대 아까 MZ세대라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이제 빚더미 앉아가지고 그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어르신들이 그런 막 해외 선물 차트를 막 보면서 이렇게 잘 하진 않거든요. 보통 그냥 현물에 물려계셔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많지. 항공우주산업 많이 갔죠. 카이 저 관심 있게 보시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마찬가지. 나스닥 코스피 어디 갔습니까? 코스피 1450.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금은 이제 고점에 대한 피로를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다가 지금 조금 약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아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가다가 한번 찍어주고 들고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역시나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코스피는 2550에서 2600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까지 갈 거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쯤 왔으면 사실 여기 자리에서 이끌 목표 이 정도 되면 중턱은 넘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 익절 관리라던가 하실 아니면 뭐 여기서 잡으셔서
1억 빠지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다시 갈 가능성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더라도 뭐 조금 더 가다가 뭐 그 좀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더라도 다시 갈 가능성이 클 거거든. 그러면 여기다 전반적인 저평가 국면이다 생각하시고 아니면 그냥 분할해서 쭉쭉 접근하시든지 그건 사이클에 따라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것만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잘라주는 게 좋겠다. 제가 가을 고점이 아니 그 정도 규모는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해줘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는 거고. 삼성도 57,000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삼성도 57,000원에서 지금 62,000원 정도예요. 꽤 많이 올랐습니다. 다른 여러가지 종목들도 많이 그렇고요. 안타깝게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가격대가 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아쉽죠. 어쩔 수 없어요. 가버린 거는. 근데 좋은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다. 그래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눌림보고 잡으려고 했다가 좀 실시간으로 못 챙겨가지고 지나가 버렸는데, 대한항공은 뭐 13,000원, 25,000원에서 계속 굴렁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은 비트코인이죠. 네. 비트코인으로 가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은 살짝 고점을 주면서 또 조정을 주면서 그냥 꼴랑꼴랑 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희동평균선 배열을 이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줬고요. 그렇죠.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주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메이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올려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건 이런 모습은 긍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 그러니까 긍부정에서 긍정이에요. 긍정. 골든 크로스잖아요. 하지만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이렇게 나오는 그 기술적 조정들이 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풀매수를 못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기적으로 막 고점 제가 말씀드렸을 때 순간적으로 빠지기도 하고 물량 다소 채워서 들어가기도 하고, 여기서도 막 뭐 샀다 팔았다 하면서 알트코인들 막 조남매가 돌고 그랬었잖아요. 요 구간들이 며칠 동안. 그러니까 제가 막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뭔가를 말씀드리기 힘든 거야. 하지만 이제 어제인가 그저께 좀 총대를 매봤죠. 지금도 물량을 뭐 걱정하지 마시고 물량을 좀 채워두셔도 괜찮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리고 메인 시나리오에 대한 수량도 좀 드렸었고, 하지만 지금 다소 물리는 거, 그러니까 적은 비중에서 다소 물리는 건 괜찮아요. 지금. 근데 역시나 풀매수는 자꾸 지양하셔야 돼요. 이게 풀매수와 물타기가 내 미칠 것 같거든요. 정말로. 왜 아무리 얘기해도 고쳐지지가 않아요. 정말로. 풀매수해서 돈을 벌면 좋은데요. 그러면 물렸다고 찡찡거리고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막 미칠 것 같아요. 정말로 막 여러분들 상상한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냥 적당히라는 걸 왜 몰라요? 그죠? 적당히 들고 계세요. 적당히 물리시면 나중에 여기 다 왔을 때도 충분히 좋은 자리 있어요. 여기서 제가 풀면서 하셔도 좋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다니까. 여기 안 올 수도 있고요. 몰라요. 그렇지만 오면 풀매수를 해도 되는 자리야. 여기 강매수 자리였고, 제가 이 정도 자리는 매수 좀 강하게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뒤쪽도 사실은 가도 이런 모습을 갈 테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 항상 이게 보면 갔다가 빠졌다 비슷하잖아, 움직임이. 그죠? 비슷하잖아요. 근데도 막 과면 뭐 이제 이게 가는 건가요? 막 미칠 것 풀면서 물려서 손절하고 다시 또 가는 것 같다. 반대로 이런 거에서 반대매매 해가지고 계좌 틀린 사람 많을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발 풀매수 물타기는 지양하시고 그냥 좋은 시기에서 다른 종목에서 적당히 수익 내면 되는데 왜 그 종목을 물타기 자꾸 하려고 그래? 나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냥 얼마까지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사세요. 여러분들 어차피 비트코인 우상향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후원료 받으면서 그거 레퍼럴 받으면서 호의호식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자, 뭐 단기적으로 고점에 대한 모습을 살짝 보여줬고, 제가 요번에 어젠가 요거 기준으로 한번 단타를 쳐보시고, 그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요때거든요. 여기서 딱 요거 올라갔을 때 요걸 기준으로 단타를 한번 쳐보시고, 그죠? 요걸 기준으로 단타 한번 해주시고, 돈 손절 나갔어야 됐죠, 그죠? 그리고 깨지면 여기서 잡아볼 수 있다 하고 지금 반등을 주고 지금 다시 빠진 상태입니다. 그쵸? 아직도 유효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유효한 상태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또 이오스 단타를 쳤다가 뭐 이거 쳤다가 저거 쳤다 하다가 다시 비트코인의 일부를 채워놨습니다. 그게 끝이야. 또 언제든지 팔지 모릅니다. 제가 완전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그거 지금 매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좀 사실 살짝 늦은 감이 있게 보는 시간이 보통 10시 빨라도 한두 시간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간 보통 한 10시간 이상 지나서 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시간을 말씀드려요. 요즘 저 따라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항상 방송 찍을 때 시간을 말하는 사람도 들어있더라고. 다들 안 그려놓고 기분이 나쁘지.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다들 뭐 그렇게 해서 뭐 호객도 잡겠다는데 속으면 속는 놈이 병신이고. 자, 아무튼 뭐 그거 유효한 상태고요. 좀 크게 보셨을 때는 얘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래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지점도 있죠. 이런 지점이 중요한 메리트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이탈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공격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는 밑으로 깨는 게 절로 좋은 그림은 아니고요. 가서 다시 가는 그림. 이 정도까지는 괜찮으면 좀 빨리빨리 좀 가져오는 게 좋아요. 빨리빨리. 지금은. 가지고 나서 슉 떨어질 수 있겠죠. 지금은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될 거다 예상하기는 되게 힘들죠.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보시면 여기서 뭔 예상을 하노? 그지? 예상을 하노? 요 정도 살짝 잡혔으려나? 뭐 정도. 꿀렁거리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상방을 조금 더 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쵸?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62평 이제 눕히기 시작을 하죠. 이제 눕히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등장하게 여기서는 꼭 팔아야 되는데 3만 달러에서 도달을 하게 되면 그걸 좀 많이 파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과감하게 좀 드릴게요. 여기서 못 팔면은 이제 이건 뭘 안 할, 이거 저는 이제는 뭐 상종 안 할 겁니다. 그분들은 뭐 알아서 하세요. 여기서 갈 거다가 아니라 여기서 꼭 팔아야 될 자리, 사야 될 자리. 지금은 좀 큰 사이트에서 큰 사이트 주문급에서는 조금 가격적 메리트가 있는 자리,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뭐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야 될 자리, 팔아야 될 자리, 가격적 메리트가 좀 큰 자리에서 있는 자리,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자리.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겠지, 그렇죠? 네. 알트코인 넘어가자. 펀드엑스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저는 안 삽니다. 네, 저는 뭐 됐고요. 리플도 괜찮다는 말씀드리는데 위로 좀 튀었죠. 아직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뭐 종목 상대적으로 참 미국에서 피뢰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좀 피로도를 좀 느끼나 이런 생각이 좀 되실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네. 폴리곤도 뭐 1300원 살짝 넘어갔었죠. 그죠? 제가 1500원까지 말씀드렸나? 뭐 그 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다 전반적으로 다 나쁘지 않은 그림입니다. 어제 보고 만약에 하루 안에 좀 전반적으로 보셨어도 이런 슈팅들이 좀 나왔을 거예요. 먹으셨을 거예요. 어젠가 그저께 새벽인가 한번 찍어서 올려드렸죠. 근데 뭐 못 봤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 늦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시간 항상 읽어주는 거니까.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죠? 뭐 강하게 나온 종목도 있고 적게 나온 종목도 있고, 이오스도 뭐 약하지만 슈팅 한번 나왔던 종목, 제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았죠. 그죠? 요쯤에서 좀 밑에다 여기서 팔았네. 다시 담아도 되겠다. 그죠? 네, 여러가지 종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가 돌고 있고, 순환매가 돌고 난 다음에 폴카드가 또 괜찮다고 말했던 것 같은데, 아직 돌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갈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이게 얘네들 수익절 하고, 왜냐면 여러분들이 우왕좌왕할 때 그냥 빨리빨리 뚫어버리는 게 더 그럴까를 빨리 옮길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단타적으로서는 뭐 참 손 빨고 계시는 분들 참 미칠 것 같아요. 이때 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때는 들어 처먹지도 않고. 아무튼 지금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였죠? 4시간 차트에서 우리가 일목균형표를 이렇게 뚫을 때 이런 모습들이 나쁜 모습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죠?
근데 일본 균형표 여기였구나. 이렇게 뚫는 모습이 나쁜 모습이 아니다. 나중에 일봉상에서 이렇게 일목균형표 옆구리 뚫는 모습도 이것도 긍정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나중에 양운이 이렇게 생길 거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얇은 양운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주고 지지받고 다시 한번 가주는 그림, 이 좀 나와주고 빠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고, 하지만 가능성은 좀 있다. 그리고 이 두꺼운 음문을 뚫고 올라갈 때 이렇게 난기를 통과하듯이 이렇게 막 저항을 먹기도 한다. 지금도 막 가다가 저항을 먹고 막 갈 수도 있고, 세부적인 움직임은 제가 잡아내드리기 되게 까다롭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전반 큰 흐름상에서 좀 주몽상에 좀 저평가 구매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목균형표상 전환선에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런 상황이면 꿀렁거리더라도 기준선까지는 보통 가는 경향이 많아요. 4천만 원이죠. 조금 더 갈 수도 있겠죠. 조금 덜 갈 수도 있고, 난 잘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굳이 알아도 알려드리고 싶지 않고요.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얘가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꺾였다가 뭐 진짜 재수없어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이 자리를 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뭐 그렇게 꿀렁꿀렁 하다가 뭐 음봉이 살짝 떨어지고 이렇게 위로 올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요게 나오면 굉장히 매력적이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40평 내려오고 30만, 물론 요 정도 차례, 그러니까 정말 좀 많이 가면 4천만 살짝 넘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 여러분 이 자리는 꼭 대응하셔야 됩니다. 갈 것이다가 아니라 가면 대응하셔야 돼요. 그리고 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더 높습니다. 하지만 당장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요 가을 고점을 이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가을이라고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데, 그 가을이 올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여름 반등 일단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요때부터도 계속 그 얘기 드렸었잖아. 그죠? 근데 사이즈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직은 이 정도 나와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정도 규모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갔다가 여기서 눌림 한번 주고, 8월 말에 눌림 한번 주고, 그래서 또 준이 산이 막 하고 날 때 갑자기 쭉 해서 꾹꾹꾹 해서 쫙 갔다가 이렇게 빠져주는 그림, 그리고 다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쫙 가는 이 그림이 좀 더 예뻐 보이긴 해요. 그래서 전부 하여튼 요런 쪽이 메인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디테일하게는 사실 금액을 말해갖고 올라가면 뭐 조금 올라가서 지지 받아주면 어쩌고 저쩌고 이딴 거 안 하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지금 적당히 물량 채우시고 물량 덜어내시고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아닌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도 점수는 뭐 60점 정도는 주실 수 있는, 크게 보면 70점까지도 줄 수 있는 아직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도 한 주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